안녕하세요. 지혜로운 건강 습관을 알려드리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몸의 중심, 복부 지방,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혈당 조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는 하셨나요? 오늘은 식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밥을 지을 때 단 한 스푼만 넣는 것만으로도 지방은 줄고 혈당은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저칼로리 밥 레시피.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 간단 요약. 밥 지을 때 넣는 단 한 가지 식재료의 정체. 복부 지방과 혈당이 동시에 줄어드는 이유. 대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제 효과. 실제 실천하신 분의 짧은 후기 인터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밥 짓기 레시피. 1. 왜 밥이 살이 될까? 밥이 혈당을 올리는 이유부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밥을 그냥 먹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살이 찌죠? 운동도 하는데 혈당이 안 떨어져요. 그 이유, 바로 탄수화물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하얀 쌀밥, 생각보다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입니다. 특히 밥에 들어있는 전분은 소화되면서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것이 곧 혈당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습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낮추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인슐린이 혈당을 지방으로 바꾸어 저장한다는 겁니다. 특히 복부 지방, 바로 뱃살로 축적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즉, 밥을 많이 먹는다. 살이 찐다, 혈당이 올라간다. 이 공식이 아주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저칼로리 밥 레시피는 이 과정을 미리 차단해주는 방법입니다. 밥은 먹되 살은 찌지 않게, 탄수화물은 줄이되 포만감은 유지되게, 여러분의 밥상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밥 지을 때 단 한 가지 재료,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바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곤약가루입니다. 혹은 귀리, 보리, 차전자피, 강황, 양파 껍질 분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곤약가루를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곤약가루 한 스푼을 밥 지을 때 넣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곤약의 글루코만난 성분은 밥 속의 전분과 섞이면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줍니다. 둘째, 밥의 당지수 수치를 낮춰줘서 밥을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셋째,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먹는 양은 줄지만 배는 더 오래 부른 상태가 되죠. 그렇다면 왜 이게 중요할까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으면 인슐린도 과다 분비되지 않아서 뱃살로 가는 지방 저장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곤약가루 한 스푼으로 밥의 질을 바꾸는 것이 혈당과 체중을 동시에 관리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밥에 넣으면 좋은 건강 재료 4가지. 혈당 낮추는 현미보다 더 좋은 재료들. 자, 곤약가루 외에도 밥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숨은 보물 같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혈당과 체중을 동시에 관리하고 싶은 분들께는 이 재료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리 오트밀.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해 줍니다. 10에서 20% 정도를 쌀과 섞어서 밥을 지으면 구수하고 쫀득한 식감도 느낄 수 있어요. 보리. 옛날 어르신들이 드시던 보리밥, 실제로 혈당 지수 수치가 낮은 곡물입니다. 위장에서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당 흡수 속도도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강황가루.
커큐민이라는 항염 작용 성분이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아주 소량 넣으면 밥이 노랗게 되며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밥 1컵당 강황 3분의 1 작은 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양파 껍질 가루, 루틴, 퀘르세틴 같은 혈관 보호 성분이 풍부합니다. 평소 양파 껍질을 잘 씻어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두면 밥, 국, 반찬 어디든 활용 가능합니다. 밥에 넣을 때는 티스푼 3분의 1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쌀 100% 대신 귀리, 보리, 곤약가루, 양파 껍질 등을 조화롭게 섞는 것만으로도 하루 3끼가 약이 되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밥만 바꿨는데 뱃살이 빠졌어요. 실제 사례 후기. 이번에는 서울에 사시는 63세 박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경계성 당뇨로 병원에 꾸준히 다니시던 분인데요. 우연히 곤약가루와 귀리, 양파 껍질 가루를 활용한 밥 짓는 방법을 접하시고 2개월간 실천을 해보셨습니다. 그때 본 채널의 영상에서 곤약가루와 귀리, 양파 껍질 가루로 밥 짓는 법을 보고 실천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박영자 어르신 인터뷰. 선생님 밥만 바꿨는데 이상하게 아침에 덜 붓고 배가 편안해졌어요. 특히 예전엔 밥 먹고 나면 금방 졸렸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배도 살짝 들어가고 체중이 2kg나 줄었어요. 한약이나 다이어트 약 안 먹고 밥만 바꿨는데요. 이제 밥 먹고 졸린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많이 없어져서 너무 좋아요. 실제로 박 어르신은 아침 저녁 두 끼를 곤약 귀리 쌀 비율로 지은 밥으로 바꾸셨고 반찬도 평소 먹던 대로 드셨습니다. 혈압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혈당 수치가 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나와 주치의 선생님도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 사시는 45세 김우열님 이야기입니다. 배에 살이 많고 체중은 85kg, 공복 혈당이 115에서 120 사이로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운동은 바쁘단 이유로 거의 못하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2개월 전 병원 정기검진에서 지금 상태로는 곧 당뇨 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식습관 개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주간 꾸준히 식단을 먹은 결과 정말 변했습니다. 체중 4.1kg 감소, 허리둘레 5cm 감소, 공복 혈당 117에서 101로 개선, 변비 사라짐, 식후 졸림 감소, 식단을 바꾼 뒤로 살도 조금씩 빠지고 피로감도 없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도는 평생 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부담 없이 지속 가능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간식 줄이기 쉬워지고 식후 혈당이 덜 올라가서 이후 피로감이 줄어들며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해 배변 활동도 더 좋아집니다. 이처럼 별다른 운동이나 식단 제한 없이 밥만 바꿨을 뿐인데 건강에 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곤약밥, 양파 껍질밥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날까?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선생님, 이런 밥을 먹기 시작하면 도대체 언제쯤 효과가 나나요?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임상적으로 평균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일주일 차, 장이 편안해집니다. 곤약, 귀리, 양파 껍질 속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도와줘서 변비 개선, 가스 감소, 속 더부룩함 완화 등이 나타납니다. 간식 욕구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에서 3주 차 체중에 변화가 생깁니다.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으면서 지방 축적이 억제되고
자연스럽게 복부지방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1에서 2kg 정도의 체중 감소가 가장 흔하게 보고됩니다. 4주 이상 혈당 안정화, 중성지방 감소. 꾸준히 드신 분들은 공복 혈당, 식후 혈당, 중성지방 수치 등에서 안정적인 변화가 관찰됩니다. 특히 복부 내장지방 감소로 이어지며 당뇨병, 고혈압 위험도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극단적인 식이 제한 없이 하루 2끼 정도만 이 건강밥을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몸이 충분히 반응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물론 기존에 드시던 약은 함부로 끊으시면 안 되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칼로리 건강밥 이렇게 지으세요. 황금 비율 공개. 자, 지금부터 실제로 병원 식단 관리에서도 활용하는 곤약밥, 귀리밥, 양파 껍질밥, 건강한 저칼로리 밥 짓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 재료 준비 1회 기준. 일반 쌀 1컵 180ml 기준. 곤약쌀 또는 곤약가루 2분의 1컵. 귀리 또는 현미 2분의 1컵. 양파 껍질가루 또는 양파 껍질 물 2큰술. 물은 일반 밥보다 10에서 15% 더 넣습니다. 비율 정리. 쌀, 곤약, 귀리 2대 1대 1. 이 비율이면 밥의 찰기와 포만감, 혈당 조절 효과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조리 방법 전기밥솥 기준. 쌀, 귀리는 잘 씻어서 2-30분 불립니다. 곤약쌀은 생으로 넣거나 곤약가루는 물에 개어서 섞습니다. 마지막에 양파 껍질물이나 가루를 넣고 평소보다 약간 더 많은 물을 부어주세요. 백미 혹은 현미 취사 모드로 일반 밥처럼 취사하시면 끝입니다. 꿀팁. 양파 껍질 물을 낼 때는 물 1리터에 양파 껍질 2개에서 3개 분량을 넣고 10분간 끓입니다. 노릇한 갈색이 나면 완성. 밥뿐 아니라 차로 마셔도 좋습니다. 곤약쌀이 없다면 곤약 가루글루코만난을 이용해 물에 개서 밥물과 섞어 사용하셔도 동일한 효과를 봅니다. 이 방법대로 밥을 지으시면 포만감은 유지하면서 칼로리는 낮고 혈당은 덜 오르며 장 건강에도 효과적인 그야말로 건강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저칼로리 밥 먹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실수. 자, 이제 밥 짓는 법은 익히셨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오늘은 많은 환자분들이 겪는 5가지 흔한 실수를 정리해 드릴게요. 1. 곤약쌀만 100% 사용하는 경우. 곤약쌀만 넣으면 칼로리는 줄어들 수 있지만 씹는 맛이 없고 장기적으로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쌀곤약끼리 등의 균형 잡힌 조합으로 드셔야 합니다. 2. 양파 껍질을 생으로 넣는 경우. 양파 껍질은 그냥 넣으면 소화에 부담이 되고 독성 성분이 잔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드시 끓여서 물로 사용하거나 건조한 가루 형태로 활용하세요. 3. 고기나 기름진 반찬과 함께 과식하는 경우. 아무리 밥이 저칼로리라도 반찬이 과하다면 총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가능하면 나물, 생선, 두부 등 저지방 고단백 반찬과 함께 드세요. 4. 식사 직후 과일이나 간식 섭취. 밥 자체의 혈당 상승은 줄였지만 후식으로 당도 높은 과일이나 디저트를 드시면 모든 효과가 무효화됩니다. 5. 꾸준히 먹지 않고 일회성으로 시도하는 경우. 하루 이틀로는 절대 효과 없습니다. 최소 3-4주 이상 하루 한 끼에서 2끼는 꾸준히 유지해야 혈당, 복부지방, 장 건강 개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도 꼭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밥은 습관이다. 좋은 식재료도 결국 지속적으로 먹는 것이 답입니다. 배도 부르고 살도 빠졌어요. 60대 여성 환자의 건강 밥 후기. 제가 진료 중에 배웠던 60대 여성 환자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시고 걱정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선생님, 식사만 좀 조심하면 약은 안 먹어도 될까요? 이 질문에서 시작된 이분의 생활 습관 변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방 드린 건 딱 하나. 백미밥 대신 곤약, 귀리, 쌀, 양파 껍질 우린 물로 밥 짓기. 이 레시피 하나였죠. 그 후 한 달 뒤 다시 배웠을 때 말 그대로 표정부터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밥 먹고도 졸리지도 않고 속도 편하고 무엇보다 허리띠 구멍이 줄었어요. 남편도 따라 먹기 시작했답니다. 검진 결과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공복 혈당이 안정되고 복부 둘레도 4cm 감소, 변비도 사라졌고 식후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된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건 이분이 무리하지 않고 평소 식단을 밥부터 바꾼 것뿐이라는 점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실제로 가장 이상적인 건강관리 방식이죠. 여러분, 식사는 고치기 어렵지만 이처럼 조금만 방법을 바꿔도 건강은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굶고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곤약가루는 칼로리를 줄여주고 귀리는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으로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도와주며 양파 껍질은 케르세틴이라는 천연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건강밥도 맛있게 병원에서 추천하는 조미 비법 5가지. 자,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맛은 살리면서 건강은 지키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1. 소금 대신 다시마물 활용하기. 국물용 다시마를 하루 전에 찬물에 담가 밥물로 사용하세요. 자연스러운 감칠맛은 살아있으면서도 나트륨은 줄일 수 있습니다. 2. 양파볶음 가루 살짝 첨가. 양파를 슬라이스해 기름 없이 팬에 볶아 바삭하게 말린 후 믹서에 갈아 가루로 만들면 감칠맛과 단맛이 확 올라갑니다. 한 숟갈만 넣어도 맛 차이 큽니다. 3. 된장 청국장 우린 물로 밥 짓기. 건강밥에 된장향이 은은하게 배어 고소함이 살아납니다. 단, 짠맛 조절은 꼭 하셔야 해요. 4. 참기름보다 들기름 한 방울. 참기름은 향이 강한 반면 들기름은 고소함 오메가3 효과까지 챙길 수 있어요. 딱 한두 방울, 너무 많으면 칼로리 주의입니다. 5. 김가루와 아몬드 토핑. 씹는 맛이 살아나면서 포만감도 더 오래갑니다. 특히 아몬드는 혈당 안정에 효과적이죠. 이런 작은 팁 하나하나가 밥을 더 맛있게 만들고 건강한 식습관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양파 기리곤약, 몸속에서는 어떤 작용을 할까? 건강밥, 그냥 배만 채우는 밥이 아닙니다. 재료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서 약처럼 작용하는 기능성 식품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1. 양파 혈관 청소부. 양파 속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혈관 벽에 붙은 염증과 산화물을 제거합니다. 또한 혈압을 낮추는 작용도 있어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탁월하죠. 실제로 저는 고혈압 환자에게 양파 섭취를 적극 권유합니다. 특히 생양파보다 양파 껍질차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2. 귀리 혈당 조절의 핵심. 귀리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당뇨 전 단계,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곡물입니다. 밥에 10에서 20%만 섞어도 충분한 효과가 있어요. 3. 곤약 포만감 장청소. 곤약은 95% 이상이 수분, 칼로리는 거의 없지만 위 속에서 부풀어 포만감을 주고 장을 따라 내려가며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곤약은 변비, 대장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한마디로 먹는 청소기라고 불러도 되겠죠. 이렇게 양파는 혈관을, 귀리는 혈당을, 곤약은 장을 다스려주니 한 그릇 안에 약이 3가지나 들어있는 셈입니다. 저칼로리 건강밥 언제 먹어야 가장 좋을까?
자, 밥이 아무리 건강하게 만들어졌다고 해도 먹는 시간, 순서, 양 조절이 잘못되면 효과가 반감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양이 흡수되고 대사되는 시간을 고려해 가장 이상적인 식사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1. 건강밥은 점심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침은 위가 깨어나는 시간이라 소화가 쉬운 음식이 좋고요. 저녁은 너무 늦게 먹으면 혈당이 잘 안 떨어지고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잉여 에너지란 우리 몸이 음식에서 얻은 칼로리 에너지 중에서 운동이나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남는 에너지를 말해요. 그래서 점심 식사에 건강밥을 드시는 게 영양 흡수 대사 활성화에 가장 유리합니다. 2. 운동 후 식사라면 더 좋습니다. 특히 걷기나 유산소 운동 후 저칼로리 건강밥을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안정되고 근육 재생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당뇨 전단계 환자분들께 식전 산책 20분 건강밥 점심을 하루 습관으로 만들도록 권유합니다. 3.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먹기. 식사 시간을 들쭉날쭉하게 하면 인슐린 분비 리듬이 깨집니다. 하루 세 끼를 꼭 챙기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한 끼 건강밥을 일정 시간에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건강밥은 점심 식사로 먹되 가벼운 활동 후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습관적으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건강밥과 최고의 궁합,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들. 자, 아무리 좋은 밥이라도 반찬을 잘못 곁들이면 혈당, 체중 관리에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밥은 그냥 주인공일 뿐이고 반찬은 그걸 돋보이게 하는 조연이죠. 그럼 지금부터 궁합이 좋은 반찬, 피해야 할 반찬 두 가지로 나누어 알려드릴게요. 건강밥과 최고의 궁합 반찬 세 가지. 데친 채소류, 브로콜리, 시금치, 쑥갓, 청경채 등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 풍부, 소화도 잘 되고 혈당 급등 억제, 구운 생선 또는 조림, 특히 고등어, 삼치처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단 조림 시 간장은 최소한으로 쓰기, 달걀 또는 두부 반찬, 단백질을 같이 섭취해야 포만감 지속, 근육 유지에 도움. 자, 다음은 건강밥과 피해야 할 반찬 세 가지. 튀김류. 특히 반찬 가게에서 파는 기름에 절여진 튀김은 혈당 콜레스테롤에 악영향. 양념 불고기 제육볶음. 고기 자체는 좋지만 설탕이 다량 들어간 양념은 건강밥의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국물 많은 찌개류 된장찌개 제외. 김치찌개, 부대찌개, 육개장 등 나트륨 과다 섭취로 혈압 증가. 된장찌개는 싱겁게 끓이면 예외.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한 끼를 바꾸는 데는 큰 변화가 필요 없습니다. 밥을 바꾸고 반찬 두 가지만 건강하게 고르셔도 몸은 금방 반응을 보여줍니다. 건강밥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 언제 먹으면 좋을까?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납니다.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만들었더라도 양과 시간이 핵심이에요. 하루 섭취 권장량 일반적인 기준.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2분의 1공기, 한 공기 150에서 180g 정도가 적절합니다. 특히 체중 감량 중이시라면 한 끼에 반 공기 또는 한 공기 사이로 조절하세요. 팁밥 양을 줄이기 어렵다면 대신 밥 안에 섞는 곤약, 귀리, 현미의 비율을 높이세요. 양은 유지하면서 칼로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언제 먹는 게 좋을까? 아침 또는 점심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녁 늦게 먹는 밥은 혈당 상승, 지방 저장을 유도하기 때문에 저녁에는 가볍게 혹은 다른 식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아침 건강밥 달걀 나물 반찬, 점심 건강밥 생선구이 데친 채소,
저녁 샐러드 또는 수프 등으로 대체. 포만감 유지가 중요합니다. 밥의 양을 줄인다고 배고프면 결국 군것질 혈당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단백질, 식이섬유, 적당한 지방, 즉 밥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전체 식사 구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환자 한 분의 말을 빌리자면 쌀을 바꿨을 뿐인데 군것질 생각이 안 나요. 배도 덜 고프고 속도 편해졌어요. 이처럼 밥은 단순히 칼로리 그 이상의 변화입니다. 건강한 밥, 건강한 삶으로 가는 첫걸음. 오늘은 99%가 잘 몰랐던 몸속을 건강하게 만드는 저칼로리 밥 레시피까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특히 양파 껍질 우린 물 활용법, 곤약과 귀리의 놀라운 효능, 그리고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차근차근 실천하셔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를 위해 지혜로운 라이프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